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7. 나란한 두 힘을 합해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가득 담긴 수레를 혼자서 밀면 움직이기 힘들지만 둘이서 같이 밀면 쉽게 움직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3N으로 수레를 밀고 있고요. 이 학생은 5N으로 수레를 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레는 실제 어느 정도의 힘으로 밀리게 될까요? 3 더하기 5에서 8N의 힘으로 수레가 밀리게 되겠죠. 결국 3N과 5N 두 힘으로 수레를 미는 것은 8N 한 힘으로 수레를 미는 것과 힘의 효과가 같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힘을 더해서 얻은 힘의 크기랑 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 여러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이 한 힘을 합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힘을 합쳤다는 거죠. 합한 힘. 그쵸? 이걸 합력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힘의 합력을 구하는 과정. 아까 5 더하기 3 해서 합력 8N을 구했잖아요. 이렇게 힘의 합력을 구하는 과정을 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력. 다시 말하면 이 물체가 받는 순힘. 그러니까 전체 힘. 이거를 알짜 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합력과 알짜 힘이 같은 의미인 것으로 들리잖아요. 합력과 알짜 힘의 정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면 지금 어떤 물체 A에 힘 3개가 작용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위쪽으로 힘을 F1이라고 표시했죠. 여기서 이제 F라고 하는 것은 힘을 영어로 force라고 하잖아요. 그것의 첫 글자가 F죠. 그것을 힘의 기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F1, 그러니까 첫 번째 힘이니까 F 다음에 1을 쓴 거고요. 자, 아래쪽 사선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제 두 번째 힘이니까 F 다음에 2, F2라고 표시를 했고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F3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힘의 합력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F1과 F2의 합력도 힘의 합력이에요. 그리고 F2와 F3의 합력을 구해라 라고 해도 합력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또는 F1, F2, F3의 합력을 구해라 라고 해도 합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클립을 고무줄에 연결한 후에 악정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악정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자, 테이프로 고정한 악정이 혹시 그래도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팀원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그 부분을 실험하는 동안 손으로 반드시 고정시키고 있도록 합니다. 자, 용수철 저울 하나를 들어서 클립에 끼웁니다. 자, 클립에 끼우고 고무줄이 늘어나게 당기는데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5N이 될 때까지 잡아당깁니다. 자, 5N은 5N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고무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울의 눈금이 5N이 될 때 그 위치, 고무줄이 늘어난 그 지점을 찾아서 표시하고 P라고 씁니다.
자, 이번에는 고무줄에 클립을 하나 다시 더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용수철 저울을 하나 다시 연결합니다. 두 개의 용수철 저울을 같은 방향으로 잡아당겨 고무줄이 아까 P점까지 늘어날 때까지 잡아당깁니다. 이때 각각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고무줄을 용수철 저울 하나로 5N의 힘으로 잡아당겼잖아요. 자, 이 고무줄에 힘이 작용하는 점이 지금 P점인데 작용점 P점을 찍고요. 지금 힘의 크기를 표시하는 화살표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요 P를 작용점 P점을 이렇게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지금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이제 길이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5N이니까 1N을 1cm인 화살표로 그린 거니까 5cm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은 힘의 크기를 이런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은 용수철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무줄에 두 힘을 작용시켜서 P점까지 고무줄을 늘린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힘을 F1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측정을 해보면 F1이 2.5N이 되고 F2가 2.5N이 되는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힘의 크기를 화살표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작용점 P점이죠. 똑같이 여기에 시작점을 찍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는 F1의 경우에 2.5N이니까 2.5cm로 그려주면 되고, 두 번째 힘인 F2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2.5N이니까 2.5cm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F1, F2 두 힘의 합력이 이 고무줄을 P점까지 늘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 두 힘의 합력은 결국 이 용수철 저울 한 개를 가지고 고무줄을 P점까지 늘어나게 하는 힘하고 같은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실험, 이것이 이 두 번째 실험의 합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 하면, 자, 지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경우에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결국 F1의 힘 2.5N과 F2의 힘 2.5N을 더하면 이게 합력이라고 했죠. 합력 5N이 나오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은 두 힘의 크기를 더한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식으로 쓴다면 합력 F는 F1 더하기 F2랑 같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력의 방향은 두 힘 F1, F2랑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한 물체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용수철 저울에 하나를 풀고 클립도 하나만 연결합니다. 다시 이 용수철 저울을 잡아당겨서 P점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P점까지 늘어난 후에 용수철 저울 하나를 클립의 반대쪽에 다시 끼웁니다. 용수철 저울을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렇지만 고무줄은 P점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각각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자, 고무줄을 P점까지 늘리는데 작용한 힘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건데요. 1N의 크기를 길이 1cm인 화살표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힘의 작용점이 P니까 시작점으로 찍어주면 되고,
힘의 크기가 5N이었으니까 5cm 길이의 화살표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고무줄을 P점까지 똑같이 늘리는데 서로 이제 두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시키면서 고무줄을 P점까지 늘리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F3라고 하는 이 힘은 6N이 측정이 되고요. F4라고 하는 힘은 11N이 측정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 힘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면, 자, F3는 역시 힘이 작용하는 점은 똑같이 P점인데, 힘의 방향은 여기죠. 왼쪽이고, 힘의 크기는 6N이니까 화살표 길이를 6cm로 그려주면 되고요. F4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힘의 작용점은 똑같이 P점이고요. 힘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11N으로 나왔으니까 화살표 길이를 11cm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실험에서 이 고무줄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F3랑 F4에 작용하는 이 힘의 합력은 결국 고무줄을 P점까지 늘어나게 했으니까 용수철 저울 1개로 P점까지 늘어나게 한 그 힘이랑 같은 값이겠죠? 결국 첫 번째 실험, 이것이 이 두 힘의 합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합력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지금 F4가 11N이고 F3가 6N일 때 합력이 5N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큰 힘 11에서 작은 힘 6을 빼면 합력 5N이 나오겠죠.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이 합력이 되고요. 식으로 쓴다면 합력 F는 F1 빼기 F2인데 F1이 큰 힘이다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의 방향은 큰 힘 F1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둘 다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이죠. 그래서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영차! 지금 오른쪽으로 얘는 6N, 얘는 3N의 힘으로 밀었을 때 합력은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6 더하기 3을 했을 때 9N의 힘을 받아서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영차! 얘는 오른쪽으로 6N, 얘는 왼쪽으로 3N의 힘으로 밀 때 합력은 우선 큰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합력은 오른쪽이고 합력의 크기는 6 빼기 3이니까 3N, 그러니까 합력이 오른쪽으로 3N으로 작용해서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얘의 경우를 볼게요. 영차! 자, 이 경우에는 얘가 오른쪽으로 3N, 얘는 왼쪽으로 3N의 힘으로 밀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3 빼기 3을 하게 되면 합력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정지해 있죠. 이렇게 크기가 같은 두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물체의 알짜 힘은 0이 되어서 물체가 정지하게 돼요. 자, 이렇게 알짜 힘이 0인 상태를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힘이 평형을 이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두 힘이 평형을 이룰 조건이 있겠죠. 첫째는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될 것이고, 둘째는 두 힘의 방향이 반대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3 빼기 3은 0 이렇게 해서 알짜 힘이 0인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두 힘이 같은 직선 위에서 작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힘이 같은 직선 위에서 작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물체에 두 힘이 같은 크기이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두 힘의 작용선이 달라요. 지금 작용선이 뭐냐면 힘의 작용점을 지나서 힘의 방향으로 그은 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힘의 작용선은 이 선을 얘기하겠죠. 지금 두 힘의 작용선이 다르면 이 물체가 정지해 있지 않고 두 힘의 작용선이 일치할 때까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실험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회전하게 되죠. 그쵸? 이렇게 회전. 작용선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체가 회전을 한다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 거니까 알짜 힘이 0이 아니죠. 힘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힘의 작용선이 다를 경우에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평형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평형 조건 중에 두 힘은 같은 직선 위에서, 그러니까 작용선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 생활에서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레비스톤이라 불리는 공중부양팽이는 커다란 자석과 작은 팽이 모양의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이용한다. 우선 받침대 위에서 팽이를 돌리기 시작해 서서히 위로 돌린다. 받침대로부터 6cm 정도 높이에 이르렀을 때 받침대를 살짝 치우면 팽이가 공중에 뜬 채로 돌아간다. 손이나 물체를 통과시켜도 팽이는 그대로 돌아간다. 공중에서 돌고 있는 팽이, 그 원리는 무엇일까? 공중부양팽이는 받침대의 윗면과 팽이의 아래쪽이 같은 극의 자석으로 되어 있어 서로를 밀어낸다. 하지만 팽이에는 아랫방향의 중력도 작용하고 있다. 즉, 팽이에 작용하는 두 힘, 중력과 자기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팽이가 떠 있는 높이는 팽이를 뜨게 하는 자기력과 팽이를 떨어뜨리는 중력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도 마찰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전자 조작 거미에게 물린 후에 주인공의 손에 작은 돌기가 돋아났죠. 돌기가 돋아나서 마찰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벽을 기어 올라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돌기들 때문에 마찰력이 커져서 스파이더맨의 중력이랑 그 다음에 마찰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 스파이더맨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